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는 이제 이번 HCI 결혼해서 현대자동차 아반떼를 선정하고 아반떼 대시보드를 UX 개선점을 제안하게 된 에너자이저입니다. 발표를 좀 시작하기 앞서 이 한 학기 동안 저희를 지도해 주신 김진우 교수님과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저희 조의 전문가로 참석해 주신 김현지 체급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 아반떼를 선정하였습니다. 아반떼를 선정한 이유는 이 프로젝트의 맨 처음 목표인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수종 제품으로서 자동차에서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해서 아반떼를 선정하게 되었고, 밑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반떼는 한국 말고도 미국이나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반떼를 근데 선정을 했는데 굉장히 너무 큰 그 범위를 맞이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을 포커스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HCI 개론을 배워서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대한 모든 어떤 사용자의 행태나 그 시스템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부분이 대시보드라고 생각을 해왔고, 저희는 이제 대시보드의 UX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점은 왜 대시보드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여기는 조금 발표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아반떼 대시보드에 있는 유용성, 감성, 그리고 사용성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유용성의 측면에서는 5점 만점의 3점으로서 운전 중에 필요한 정보들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약간 수동적이고 모든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사용성은 매우 안전이 매우 중요한 운전이라는 활동에서도 사용성에 있어 단순하고 편리성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아반떼의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충실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성에서 약간 저희가 점수를 조금 낮게 제시를 하였는데요. 물론 처음 살 때는 굉장히 이제 세련되고 그런 디자인에서 감성적인 측면이 매우 좋지만 수동적이고 좀 일륜적인 정보 구조 디자인이 대시보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자신의 어떤 감성이 약간 무뎌지고 지려지고 따분해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감성의 점수를 좀 낮게 제시하였습니다. 운전을 그러니까 대시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운전을 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리적인 맥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의 사용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주변의 물리적 상황이라든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자동차라는 것을 사용할 때 그리고 대시보드라는 것을 사용할 때 물리적 맥락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동차를 사용할 때마다 물리적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그런 물리적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표현하였는데요. 그리고 시내 운전과 그 교외 운전 시에 사용자의 행태 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내 운전 시는 굉장히 차도 많이 막히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길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보고 그리고 전방도 보고 백미러도 보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뗐다 냈다는 그런 사용자 행태가 많은 반면에 교외 운전은 예를 들어 고속도로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멈출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내 운전보다는 교외 운전에서 사용자 그 움직임이 약간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분석이었는데요. 사용자 분석에서 이렇게 저희가 개별 시퀀스 모형과 통합 모형을 분석했는데 결과는 모든 사용자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용자마다 운전 행태라든지 운전 습관이라든지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시된 표를 봐서도 아시겠듯이 그리고 나이나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운전 중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는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차에 대해서 성별에 따라서도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였고, 그것은 결국 이제 사용자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 행태라든지 습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문제를 전부 다 조금 종합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동차 사용 시의 여러 물리적 상황과 사용자들의 상황이 모두 다른 반면에
대시보드가 제시하는 정보 구조는 모든 상황에서 전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맨 위에 그림에서 날씨는 모두 다르고요. 그리고 사용자들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아듯이 모두 다르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또 어디를 운전하러 가느냐, 어떤 그런 도로적 상황도 다 다르지만 아반떼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제시하는 그런 대시보드의 정보 구조는 항상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해서 대시보드가 제시하는 정보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 모두 다르다면 과연 좀 더 나은 사용자 경험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이게 저희의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 결과물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는 그림만 제시하고 나중에 이제 저의 그 다음 발표자가 차근차근 더 나은 구조를 설명해 가면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경영학과 홍진욱입니다. 일단 콘셉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음성 명령으로 조작을 한다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요약할 때 시나리오는 사람들이 이 아반떼를 운전을 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를 여기다 표현을 해낸 건데, 첫 번째로는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을 할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이 되게 힘들다라는 불평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나는 숙련된 운전자지만 어떤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부분이 커스터마이징인데, 첫 번째로 3번의 그 시스템 갈등 해결 방법을 보시면 RPM 부분이 사실은 초보들은 이게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초보자들한테는, 특히 아반떼는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빼고 아니면 더 축소를 하고 대신에 다른 거를 거기다 넣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분리하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아까 했던 대로 이제 다양한 패턴을 그리면서 운전 행태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욕구를 충족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더하기에서는 이제 시각적으로는 너무 이제 눈을 많이 쓰잖아요. 옆에도 봐야 되고 대시보드도 봐야 되고 뒤에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그걸 청각에, 시청각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처음에 운전할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이제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포로 생각해낸 게 이제 팔레트예요. 팔레트는 이제 사람들이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제 물감을 덜어놓고 쓰는 그런 도구인데, 이제 팔레트는 대시보드가 될 것 같고, 그 팔레트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팔레트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게 팔레트 물감 부분에 짜져 있는 물감은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대시보드의 모양이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하고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팔레트 섞는 부분에서 이제 하는 거는 앱을 실행하는 그 창이 될 거고, 붓은 우리가 이제 물감을 더는 도구잖아요. 우리가 음성 명령으로 앱을 실행하기 때문에 붓을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팔레트 세척은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있었던 물감들을 다 지우고 다시 하는 것처럼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구조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것들은 비슷해요. 어쨌든 운전을 할 때 가장 심플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정보들을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만 RPM 부분을 빼고 그 부분에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수 있는 그 까만색으로 표시된 그런 부분을 만들었고요. 위쪽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내가 실행하고자 할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외우지 않고도 명령을 음성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보자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모드별로 초보자가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을 테고 또 전문가가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따로따로 표시하는 그런 모드의 부분 수단으로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최종 대시보드의 형태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아까 강조를 드렸는데, 첫 번째 커스터마이징의 그 범주에 속하는 거는 요 초보자 모드, 전문가 모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모드에서 비롯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 대시보드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위젯 기능을 해서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디폴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디폴트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건데 중요한 거는
네, 한 1분 동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원래 음악 표시가 나와 있다가 이제 여기 핸들에 있는 OK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음성 인식 모드가 돼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그 기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 나와 있는 그 대시보드들은 각각의 이제 형태도 다르고 이거는 운전자마다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거기에 구현이 됐을 때의 모습이고, 이건 이제 내비게이션과 일체형이 될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나오다가 이제 OK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이 표시가 됨으로써 좀 음성 명령을 편하게 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도입하면 좋을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한 건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 그 인포테인먼트는 이제 그 연구님께서 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 그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도입을 했을 때는 좀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시선 분산이 덜 된다는 점, 계기판을 안 봐도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다이나믹한 경험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팬님이랑 다음에 할게요.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음성 인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음성 인식 모드하고 음성 인식 모드를 끄는 거하고 같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OK 버튼이 사실 들어간 건데요. 그 음성 인식을 만약에 초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초봄 실행이라는 명령어를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실행하시겠습니까? 하고 최종 확인 메시지가 떠요. 그랬을 때 OK 버튼으로 그 확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조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초보 운전자 건데 초보비가 실행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좀 황당한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나 뭐 동승자에 네. 나온 음성 가지고 작동이 되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게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 음성 명령을 하는 사람의 음성을 인식을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핸드폰에 그런 류의 어플을 깔아서 대시보드에 놔두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일단 감성적인 부분에서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시보드는 일단 그 차량에는 그 어떤 다양한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초음파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SPAS 같은 즉각 주차 시스템이 가능한데 핸드폰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하는 거랑은 좀 이제 아무래도 일체가 돼 있는 거랑 모듈러가 돼 있는 거랑 그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안정성을 시스템에 부여를 해준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상황이 다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나 이런 것들 나온 정보도 다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보여줘야 되는 정보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에 있는 걸 존재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맞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디폴트로 일단 보여드렸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우리가 운전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시계라든지 뭐 RT 기어 모드라든지 기름 잔여량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RPM 부분을 이제 요 80이라는 속도계 바로 밑에다가 좀 작게 표시를 함으로써 그 공간을 살리고 거기서 이제 뭔가 기능들이 실행이 될 수 있게 한 게 이 대시보드의 그 설계 골자입니다. 경악과 홍남우입니다. 그 대시보드를 퍼스널라이즈 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사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번 맨 처음에 그 세팅을 하고 나면 오히려 거기 적응했기 때문에 그걸 바꾸게 되는 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인터랙션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추가적인 앱을 실행할 때 그 인터랙션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서 실행될 수 있는 앱이 뭐가 더 있을까 좀 더 재밌는 거 떠오르는 거 있으실 텐데 얘기 들어보죠. 네, 여기 이게 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 그 이제 마마 컷인데 요거는 이제 인포테인먼트의 하나의 사례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 운전자들을 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많이 쓸 거다 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낸 건데 그 실제 도로 상황에 있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운전을 했을 때 내가 몇 점짜리 운전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일단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내비게이션을 어플리케이션화해서 거기다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트폰의 그 느낌이 이제 조금 더 화려한 스케일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 좀 의견 드릴게요. 네, 발표 내용이 굉장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콘텐츠가 굉장히 알차고, 저희가 실무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초보미가 운전의 초보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포테인먼트의 초보미와는 좀 타겟 대상이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운전은 굉장히 초보이지만 테크놀로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마트한 얼리 어답터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그 대시보드 그 컨셉에 맞는 것인지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음성인식이라든지 뭐 사용자별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클러스터랑 AVM이랑 이렇게 통합된 대시보드를 제시를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 쪽에서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컨셉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좀 커넥터빌티 디바이스와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그 AVM 시스템과의 이제 그 커넥션에 있어서 굉장히 더 많이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에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투영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또 코멘트 주세요. 네, 일단 발표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쪽도 차량 쪽에 사업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컨텐츠도 알찬데요. 특히 뭐 음성 입력으로 수동 입력을 대체하는 부분은 당연히 핵심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사실 차 모시는 분들도 스마트하신 분들 많으니까 이런 니즈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컨텐츠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하겠지만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로 차량의 OBD라고 해서 온보드 다이어그노스틱스라고 해서 차량의 하드웨어 정보를 물고 들어오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전 외에 이제 앱스나 위젯으로 재밌는 것들을 전달해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운전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하는 차가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좀 더 운전자들에게 많이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다양하게 생성되는 정보들이 사실 지금 비싼 단자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운전자들이 볼 수 없는데, 이런 스마트한 환경을 대시보드에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 운전의 안전이나 아니면 예상되는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계획을 하시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조금 그 생략이 됐습니다. 도로미라고 저희가 이제 가문을 맞춰서 한 건데 초보미, 도로미, 뭐 기름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에 어떻게 뭉푹 파였는지 이제 주변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 부분을 이제 묘사해주는 부분이고, 기름이는 가까운 주유소에 가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걸리는지 시간이 걸리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네, 한번 고려해봤는데 정말 네, 그 만약에 현대차에 제가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면 물론 이번에 떨어지긴 하지만 네, 그렇게 된다면 참 네, 좋은 현대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팀 발표자 앞으로 나오세요.